이제 음식점 앞에 침 뱉고 담배꽁초를 많이 줘요. 침을 뱉고 담배꽁초 같은 거. 담배를 피고 침 뱉고. 실내에서는 못 피니까 밖에 나와서 필까 이제 골목에서. 그런 거는 많이 지저분하죠. 아침 먹어내면 다 쓰이는데. 원래 주로 이런 음식점들이 주로 술집이 있으면 그 주위에는 아침에 보면 좌우지간 지저분해요. 그러니까 나와서 우리가 다 쓰니까. 야생 쓰레기 구조 프로젝트는 현재 진행 중인 물레동의 상업화와 젠트리피케이션의 영향으로 물레동에서 멸종 위기에 처한 야생 쓰레기들을 구조해내는 프로젝트입니다. 쓰레기를 통한 지역성의 연구라고도 볼 수 있는데요. 그렇게 쓰레기의 변화를 통해서 지역의 변화를 확인해 보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 쓰레기를 분류하는 체계 자체를 새롭게 바라보는 이제 그런 시선이 필요했습니다. 눈에 잘 보이는 쓰레기와 눈에 잘 보이지 않는 쓰레기, 이제 이런 지금 이렇게 그 사람들이 바로 다니고 있는 길가에 버려져 있는 그 쓰레기 같은 경우는 특히 이번 프로젝트를 통하여 알게 된 중요한 사실 하나는 젠트리피케이션이 진행되면 가시적 쓰레기는 증가하고 비가시적 쓰레기는 감소하는 서로 상반된 현상을 보여주게 된다는 것이다. 가시적 쓰레기 같은 경우는 이제 쉽게 이해가 가는 게 일단 그 지역에 유입되는 유동인구가
이제 증가를 하게 되면은 버리고 가는 것들이 이제 많아지죠. 이제 대표적인 게 테이크아웃 종이컵, 그리고 이제 뭐 담배꽁초, 이제 이런 것들이 있는. 상업화된 지역의 가시적 쓰레기가 증가해도 대부분은 종량제 봉투나 재활용 쓰레기로 관리가 되기 때문에 이들은 야생화되지 못한다. 현재 물레동에는 금속 관련 약 1,300여 개의 그 업체들이 운영 중에 있고, 그렇게 운영되고 있는 그 공장들의 그 2층이나 3층, 그리고 같은 물레동 내에서 약 200에서 300여 명의 그 예술가들이 활동 중인 거로 그 파악이 되어 있습니다. 공장과 예술가들이 함께 공존하고 있는 그런 지역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지역의 그 상업화와 젠트리피케이션이 발생하면서 지금 이제 문제들이 발생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일반적으로 지역이 상업화되거나 젠트리피케이션이 발생된 지역이라고 할 것 같으면 그 외부의 유동 인구가 굉장히 증가하기 때문에 거리에 쓰레기가 늘어나는 현상이 굉장히 그 일반적이고 예상할 수 있는 이제 그런 현상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비가시적 쓰레기의 경우, 특히 이제 눈에 잘 보이지 않는 외진 곳에 있는 이제 그런 쓰레기들, 건물의 옥상이라든지요, 건물 뒤쪽에 후미진 구석이라든지 하는 곳에 있는 그 비가시적 쓰레기들이 감소하는 현상을 발견하게 된 것이죠. 현재 이곳은 물레동에 있는 건물 중에서 꽤 높은 편에 속하고 있는데, 출입하는 것도 대체로 양호하고, 그런데 지금 현재 보는 것처럼 각종 쓰레기들과 폐 자재들이 그 야적되어 있는 그런 상태라서 2018년 현재 물레동 A 옥상의 모습이다. 야생 쓰레기로 가득했던 옥상의 그 자리에는 통신사의 장비들과 에어컨 실외기가 자리 잡고 있다. 이렇게 비가시적 공간에서 야생 쓰레기가 사라지는 현상이 최근 몇 년 동안 물레동 지역에서 광범위하게 나타나고 있다. (2018년 9월) 물레동 지역 옥상에서 서식 중인 야생 쓰레기들의 현황을 좀 더 정밀하게 파악하기 위하여 드론을 이용한 촬영을 진행하였다. 옥상은 대표적인 비가시적 공간으로 인적이 드물고 오랫동안 방치된 야생 쓰레기들을 관찰할 수 있는 최적의 조건을 갖추고 있다. 사진이나 영상으로 옥상의 쓰레기를 파악하는 방법은 컬러 비교법과 이미지 확대법 등이 사용된다. 컬러 비교법은 옥상 바닥면의 컬러 균일성을 해석하는 방법으로 옥상 바닥면의 콘크리트 색이나 방수 도장의 컬러와 차이가 심한 색상으로 파악하는 방법이다. 컬러 비교법은 이미지의 해상도나 영상의 상태가 좋지 않을 경우에 주로 사용하는 방법이다. 이미지 확대 방법은 말 그대로 이미지를 크게 확대하여 면밀하게 관찰하는 방법이다. 두 가지 방법을 혼용하여 적용할 때 최적의 결과가 도출된다. 컬러 비교법과 이미지 확대법은 쉽게 말해
사진을 그냥 뚫어지게 관찰하는 것이다. 오늘 촬영된 사진과 영상은 과거의 항공사진과 비교되고 야생 쓰레기들의 서식지 변화를 파악하는 데 사용된다. 먼저 2009년의 사진을 보자. 그리고 2013년도의 사진. 그리고 가장 최근의 2018년 9월 사진. 2009년부터 사진을 확대하여 관찰하였다. 2009년 물레동의 옥상에 서식하고 있는 야생 쓰레기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특히 영상의 중심에 보이는 옥상에서 대규모 야생 쓰레기들의 서식지가 잘 관찰되고 있다. 다음은 5년 전 2013년도의 사진이다. (2013년) 사진에서는 오히려 2009년보다 야생 쓰레기들의 서식지가 늘어난 것처럼 보인다. 2018년 가장 최근의 사진을 확대해 보았다. 예전 사진에서 보이던 대부분의 서식지가 사라져 보인다. 조금 더 정확히 확인하기 위하여 서식지의 빈도와 크기에 따라 각각 표시하여 보았다. 2009년의 경우 큰 하트 13개, 작은 하트 11개가 보인다. 2013년의 경우 큰 하트는 15개, 작은 하트는 4개로 오히려 2009년보다 큰 하트는 늘어났다. 마지막으로 2018년도의 사진을 분석하여 보았다. 큰 하트 6개, 작은 하트 3개. 놀랄 만큼 서식지가 줄어들었다. 깜짝 놀랐죠, 저도. 최근 2, 3년간 가장 심하게 없어진 것 같아요. 그 어느 때보다 갑자기 2018년 6월경 옥상의 쓰레기들이 사라지는 현상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장면을 목격하게 되었다. 옥상에서 쓰레기들을 자루에 담아 아래로 내려보내는 장면이 우연히 카메라에 담겼다. 건물 앞쪽에 사다리차가 서 있고 사다리를 옥상의 난간에 기대어 쓰레기를 내리는 작업이 바쁘게 진행되고 있었다. 사실 이렇게 치워지는 쓰레기가 옥상에 있던 야생 쓰레기들이었는지 아니면 2층에서 내부 공사 후 모아진 쓰레기들이 치워지는 것인지 알 수는 없지만 대다수의 옥상 쓰레기들이 사다리차를 이용하여 치워지고 처리되었으리라 짐작되었다. 짐칸이 아래로 내려오고 쓰레기들이 옮겨 담아진다. 짐칸이 다시 위로 올라가고 새로운 쓰레기들이 다시 짐칸에 옮겨 담아진다. 옥상에서 쓰레기는 이렇게 처리가 되고 있었다. 결국은 부동산에 있는데 건물의 매매를 위해서 건물의 가치를 높이는 이제 그러한 노력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세입자의 경우도 그 상업 활동을 하기 위해서 건물을 리모델링하거나 이제 내부를 인테리어 하게 되는데 그러는 과정 중에 다음 주 서울의 기온은 36도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밤새 기온이 25도를
2018년 여름 기록적인 무더위가 한반도를 뒤덮었다. 중부지방도 오늘부터 35도를 웃도는 등 폭염이 한층 심해집니다. 옥상 바닥의 온도를 측정해 보았다. 끈적끈적한 한여름 더위가 예상됩니다. 약 62도. 사람뿐만 아니라 쓰레기들도 견디기 어려운 온도이다. 옥상에서 서식 중인 야생 쓰레기들의 상태가 궁금해졌다. 바닥의 열기를 그대로 받아들이며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 뜨거운 태양을 막아줄 천막도 없고 그늘을 만들어주는 나무도 없다. 이렇게 쓰레기들은 뜨거운 태양 아래 서로를 의지하며 여름과 힘겹게 싸우고 있었다. 시원한 비가 대지를 적신다. 옥상에서 맨몸으로 더위와 힘겹게 싸우던 쓰레기들도 온몸으로 비를 맞고 있다. 자연은 참으로 공평하다. 끝나지 않을 것 같던 무더위 중에 때로는 이렇게 비를 내리게 해준다. 옥상 위의 식물들도 도로를 달리는 자동차도 옥상 한 구석에 쌓여있는 쓰레기들도 모두 공평하게 비를 맞는다. 굉장히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낮 동안 굉장히 뜨거운 온도에 노출이 되어 있다가 비를 맞게 되면은 뜨거운 온도에서 조직이 팽창을 하게 되고 갑작스럽게 비를 만나게 되면은 다시 또 급격하게 수축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조직이 그런 결과를 여러 번 반복하다 보면은 결국 느슨해지고 이제 부서지거나 파괴되는 그런 쓰레기들이 생겨나게 되는 것이죠. 하루 종일 내리던 비는 저녁이 되어서야 바람에 구름이 밀려가고 그쳤습니다. 땅이 거의 마르고 쓰레기들도 이제 일상으로 돌아옵니다. 공장 건물의 옥상까지 기계 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다행히 많은 비에도 쓰레기들이 떠내려가지 않고 있습니다. 거리도 평온해지고 옥상 구석에는 풀 속에 숨어있던 파란 플라스틱 쓰레기가 수줍게 몸을 드러냅니다. 다행히 종이컵 쓰레기도 큰 비에 떠내려가지 않고 있습니다. 옥상 난간 밑에 널브러져 있던 쓰레기들은 에어컨 실외기의 뜨거운 바람에 몸을 말리고 있습니다. 한때는 누군가의 엉덩이를 힘차게 지탱하고 있었을 의자도 벌러덩 누워 쉬고 있습니다. 난간 바로 아래 깨진 유리들은 자리만 잘 잡고 있으면 안전합니다. 낮 동안 몸을 말리던 쓰레기들에게 하루는 빠르게 지나갑니다. 저녁이 찾아옵니다. 하늘이 붉고 노랗게 물들어 옵니다. 아파트에 하나둘 불이 켜지면 쓰레기들도 밤을 맞이할 준비를 합니다. 깨진 도자기 화분도 조용히 그 자리에서 밤을 맞이할 준비를 합니다. 물레동의 야경은 생각보다 아름답습니다.
공장 건물의 옥상에도 저녁이 오고 골목 사이 새로 생긴 카페와 술집은 불을 환히 밝히고 손님을 기다립니다. 물레동의 저녁 풍경이 이제 많이 변해가고 있습니다. 밤거리의 행인도 늘어나고 주차되어 있는 차들도 보입니다. 예전 한적했던 저녁의 물레동 거리도 이제 옛일이 되어 갑니다. 하루 종일 무거운 철제를 옮기던 이 역할은 쉬고 있고 야근이 남아있는 공장의 초록 작업등이 불을 밝히고 있습니다. 밤이 되면 야생 쓰레기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야근도 없고 보채는 이도 없습니다. 부서진 소파가 낮에 모았던 그 자리에 그대로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휘어진 얇은 철판과 깨진 형광등도 잘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에게 오늘 밤과 같은 평화가 언제까지 지속될 거라고 그 누구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야생 쓰레기 구조 프로젝트 작업실의 3D 프린터가 열심히 돌아가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엄두도 낼 수 없던 일들이 3D 프린터의 등장으로 가능해지고 있습니다. 야생 쓰레기 구조 프로젝트에서도 3D 프린터의 도움이 절실합니다. 그렇다고 모든 일을 3D 프린터가 처리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렇게 톱질도 하고 다듬기도 하고 많은 작업이 손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라인더가 시원하게 알루미늄 앵글을 절단하고 있습니다. 구조 로봇의 제작은 여러 가지 부품이 정교하게 제작되고 조립되어야 한다. 작은 오차라도 허용할 수 없는 정밀한 작업이 이어진다. 정밀하게 타공된 플레이트를 조심스럽게 올려놓고 나사를 체결해 본다. 자세를 교정해주는 유압장치의 테스트도 필수적이다. 플레이트 보강 및 서버 장착을 위한 앵글 작업이 진행된다. 제작된 플레이트 위에 로보담이 장착된다. 로보담은 구조 로봇의 핵심 파트이다. 구조 작업의 성공은 이 로보담의 작동 여부에 달려있다. 배선 작업이 꼼꼼하게 이루어져야 로보담이 정확하게 작동을 하게 된다. 드디어 구조 로봇이 완성되어 간다. 최종적으로 작동 테스트만 남았다. 작동 테스트가 무사히 마무리되어야 구조 작업에
로봇을 투입할 수 있게 된다. 로봇의 팔을 이리저리 움직이며 테스트를 해본다. 테스트가 순조롭게 이어지는 듯하다. 그런데 비상이다. 서버에 불이 붙었다. 서버를 바람으로 불어보지만 이미 늦었다. 처음부터 다시 작업해야 한다. 미친 듯이 복구 작업이 이루어졌다. 밤과 낮의 경계가 사라지는 새로운 차원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복구가 마무리되면서 다시 작동 테스트가 이어진다. 경쾌하다. 아직 추가로 해야 되는 작업들이 많이 남아있다. 배터리 홀더를 장착하고 있다. 배터리 홀더가 튼튼하지 않으면 구조 로봇이 그대로 작동을 멈추게 된다. 마지막 회심의 배선 정리가 마무리되어 간다. 이제 완성이다. 기나긴 작업 끝에 로봇이 완성되었다. 구조 로봇은 6개의 서버로 작동되는 360도 회전파를 장착하고 있다. 원격 조종을 위한 3개의 무선 카메라와 어떤 지형이든 달려갈 수 있는 4WD 서스펜션이 장착되어 있다. 이제 야생 쓰레기를 찾아 떠나는 모험이 시작된다. 로봇이 완성되었다는 감동의 순간도 잠시, 곧바로 구조 대상지의 조사 작업이 시작되었다. 조사는 현장의 사전 답사나 항공사진 등을 통하여 면밀하게 진행된다. D 구역에 구조본부를 세우고 야생 쓰레기의 서식지인 C구역으로 진입하여야 한다. 그러나 C구역과 D구역을 가로막고 있는 펜스가 문제이다. 방법은 하나, 건물 뒤쪽에 좁은 틈을 통하여 진입하는 방법밖에 없다. 옥탑 건물 뒤편에 좁고 긴 통로를 지나야만 야생 쓰레기의 서식지에 도착할 수 있다. 난간의 높이까지 이미 쓰레기들로 가득 차 있다. 위험한 방법이다. 로봇이 아래로 추락할 수도 있다. 구조계획이 세워지고 쉴 틈도 없이 구조 작업이 시작되었다. 예상하던 대로 좁고 긴 통로는 만만하지 않았다. 정확한 루트를 찾기 위하여 구조 로봇이 안간힘을 쓰고 있다. 조금이라도 긴장의 끈을 놓아서는 안 된다. 기나긴 통로를 지나 드디어 구조 현장의 입구에 도착했다. 구조 로봇이 무사히 첫 발을 내디뎠다. 도착하자마자 구역을 구석구석 살피고 다닌다. 구역을 돌아보며 야생 쓰레기들을 살펴본다. 쓰레기 서식지에 대한 정찰 작업이 원활하게 이루어져야 구조해야 할 야생 쓰레기들의 수가 증가하게 된다. 이 방향은 얇은 철판에 가로막혀 더 이상 진입을 할 수가 없다. 다른 쪽으로 찾아봐야 한다. 정찰이 끝나고 드디어 야생 쓰레기 구조의 첫 집계질이 시작되었다. It's one small step for man, one giant leap for mankind.
한 로봇에게는 작은 집게질이지만 야생 쓰레기들에게는 커다란 도움이다. 집게질은 훈련보다 훨씬 더 어려웠다. 10배속으로 돌린 것이 이 모양이다. 계속해서 헛 집게질이 시작되고 한참 뒤가 지나서야 첫 야생 쓰레기를 구조할 수 있었다. 첫 번째 구조 후 곧바로 두 번째 작업으로 이어졌다. 이번에는 조그만 나무 조각이다. 집게에 모든 신경을 집중하고 스틱을 조작한다. 잡았다. 조심스럽게 나무 조각을 들어 올린다. 이제 거의 성공이다. 그러나 너무 조심스럽게 잡은 나머지 그만 떨어뜨리고 말았다. 다시 해야 한다. 이번에는 조금 더 힘을 강하게 주고 꽉 움켜잡았다. 조심스럽게 로봇 위에 내려놓으면 성공이다. 성공이다. 두 번째 야생 쓰레기가 구조되었다. 이대로 다른 쓰레기들도 모두 성공하면 좋으련만. 이번에는 옥상 구석에 숨어있는 커피캔을 구조할 차례이다. 로봇을 조금씩 커피캔 쪽으로 이동시킨다. 최대한 좋은 위치를 확보해야만 한다. 오늘 구조하는 야생 쓰레기 중에 가장 큰 놈이다. 몇 년 동안 이곳에서 야생 쓰레기 생활을 하였는지 알 수 없다. 그러나 색이 바랜 것으로 보아 적어도 2, 3년은 좋게 되어 보였다. 구조를 위해 팔을 뻗어 보았다. 이번 카메라가 플립해가려 보이지 않는다. 위치를 다시 잡아야 한다. 위치를 조금 이동하여 다시 팔을 뻗어본다. 이번에는 시야가 잘 확보되었다. 헛 집게질을 한번 해보고 커피캔을 움켜 잡았다. 알미늄 찌그러지는 소리가 경쾌하니 아주 잘 잡힌 것 같다. 조심스럽게 커피캔을 들어 올려 이제 내려놓기만 하면 된다. 세 번째 쓰레기가 구조되었다. 대성공이다. 세상에서 가장 황홀한 커피캔 소리이다. 이제 해가 지기 전에 서둘러 본부로 복귀해야 한다. 돌아가는 길 역시 만만치 않다. 입구부터
쓰레기가 길을 막고 있다. 오늘 구조된 쓰레기는 비닐팩에 조심스럽게 담겨 보관될 예정이다. 이들을 위한 정확한 치료법이 개발되어 있지 않다. 그저 보존하는 것이 최선이다. 영상 상태라든지 또 구조 현장으로 진입하는 통로라든지 모두 최악의 조건에서 이루어진 작업이었습니다. 특히 이럴 때 경험이 없거나 훈련이 부족하게 되면은 흥분하게 되면서 통제력을 잃게 되는 거고, 그렇게 되면 구조 로봇이나 야생 쓰레기들이나 모두를 위험에 빠뜨리는 이제 그런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상황이 어려울 때일수록 감정을 잘 조절하고 평정심을 유지하면서 작업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가지고 있고 또 그런 일로 작업을 망치거나 하지 않도록 항상 훈련이 되어 있습니다. 인류와 쓰레기의 역사에 한 획을 긋는 그런 사건. 쉴 틈 없이 2차 작업이 시작되었다. 강행군의 연속이다. 배터리를 차량에 단단히 장착하고 모니터를 꼼꼼하게 체크한다. 모든 장비의 세팅이 완벽해야만 한다. 화면을 보면서 구조 로봇의 모든 움직임을 통제하고 조작한다. 여기 이제 위치가 나와. 또다시 고난의 여정이 시작된다. 죽음의 계곡은 길고양이조차 다니지 않는다. 죽음의 계곡을 통과하고 오늘의 작업이 시작된다. 일 차 작업 때보다 지형지물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시간이 조금 단축되었다. 조심스럽게 지형을 살피며 로봇을 이동시킨다. 전방 카메라가 회전하며 주변을 살펴본다. 어떤 쓰레기부터 구조해야 하나? 본격적인 작업이 시작되었다. 가볍게 시멘트 조각으로 시작했다. 그리고 조금 더 큰 시멘트 조각을 집어들었다. 작업이 굉장히 순조롭게 진행되었다. 그런데 갑자기 작업을 중단하고 본부로 향한다. 유압장치를 사용하여 흐트러진 자세를 교정하지 않고 불이 나게 본부로 향한다. 무슨 일일까?
빠졌네 해봐. 이게 빠졌네 이게. 수신기에 연결된 케이블이 빠지면서 로우팔의 작동이 원활하지 않았다. 사고다. 뭐라고? 다시 해봐. 지금 이제 작동이 되잖아. 이게 빠져버리니까 앞에 이게 작동을 안 해가지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저전압 배터리 알람이 요란하게 울린다. 갈아야 돼. 사고의 여파로 오전 작업이 중단되고 마음이 심란하다. 그래도 어쩔 수 없다. 빠르게 작업을 시작하여야 한다. 죽음의 계곡은 언제나 두려움의 존재이다. 여러 번 다녀도 언제나 새롭게 느껴진다. 그리고 두렵다. 오전 작업이 1시간 만에 마무리되고 오후가 되어서야 작업이 시작되었다. 아직 해가 지지 않았지만 오후 작업의 첫 시작은 소주병이다. 지금까지 구조해왔던 쓰레기들에 비하면 소주병은 너무 크고 너무 무겁다. 앞불싸 바퀴는 구르는데 움직이지 않는다. 죽음의 계곡 입구를 지키고 있는 지역 유성 케이블이 뒷덜미를 낚아챈다. 카메라를 돌려 주변을 살펴봐도 보이지 않는다. 케이블과 죽음의 사투가 벌어진다. 혼신의 힘을 모두 쏟아부어도 빠져나가기 힘들다. 셀카봉, 그놈의 셀카봉 때문에 이렇게 되었다. 배터리가 거의 방전될 무렵에서야 케이블을 빠져나올 수 있었다. 그런데 중심을 잃고 난간 쪽으로 쓰러져 버렸다. 비상사태다. 가장 위험한 순간이다. 구조로봇이 난간 아래로 추락해버리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 죽음의 계곡은 쉽게 길을 허락하지 않았다. 운이 좋았다. 운도 운이지만 드라이빙 테크닉이 워낙 뛰어났다. 평소 훈련을 열심히 한 덕분이다. 이렇게 2차 작업이 마무리되었다. 정확히 일주일 후 올 여름 시즌의 마지막 작업인 3차 구조 작업이 시작되었다. 깨진 형광등으로 가볍게 시작하였다.
누군가의 피곤함을 달래주었을 바카스병도 구조되었다. (2018년) 여름의 뜨거운 태양 아래서 야생 쓰레기들과 구조 로봇은 이렇게 뜨겁게 여름을 보냈다. 예, 뭐 제가 뭐 지금 뭐 하고 있는 것도 있고 그래가지고 뭐 제가 뭐 움직일 수는 없는 거고, 예, 그래서 뭐 제 생각을 그래도 이렇게 물어봐 주시니까는 일단은 뭐 사실은 저희가 상업 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서 사실은 좀 경제 기반이 되게 약해요. 그래가지고 뭐 지금 뭐 갑자기 저희가 또 목돈 마련하는 건 사실은 힘들고 월세로 뭐 조정을 해야지 될 것 같은 상황이에요. 그러면요. 예, 그러면 저기 뭐 실장님한테 제가 전화 기다리고 있으면 되겠네요. 그러면. 예,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세요. 예.